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의 홍수, 태풍까지 올해는 잦은 재난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죠. 방탄소년단 BTS가 빌보드 1위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빌보드라고 하면 이 세계 최고의 이 권위 있는 음악 차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가수가 이 1등을 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네요. 네, 이전에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7주간 2위를 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가수가 1위를 한 거는 BTS가 처음입니다. 이 BTS 멤버들도 빌보드 1위 소식에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밤새 잠도 못 잤다고 하고요. 또 팬들이나 BTS를 응원하는 분들도 거의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이 싸이도 강남 스타일 이 곡으로 이 전 세계적인 아주 열풍을 일으켰었는데 이 7주간 2위를 했었군요. 네, 그렇긴 한데 좀 결이 다릅니다. 싸이 노래는 자극적이기도 하고 좀 엽기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을 때는 미국에서 싸이를 두고 써니 가이라고 해서 동양에서 온 웃긴 사람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네, 노래도 예전에 마카레나라는 노래가 유행했을 때처럼 한 곡만 반짝 히트를 치는 분위기였고요. 네, 이 싸이 노래 중에도 이 찾아보면 꽤나 괜찮은 노래들이 많은데요. 이 히트를 한 곡들은 대부분 좀 신나고 웃긴 게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방탄소년단은 싸이하고는 다르게 순수하게 실력으로 좀 인정을 받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도 처음에는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지가 좀 여리여리하고 얼굴에 메이크업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총기 소지가 허용되고 또 강력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또 강한 남자 스타일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BTS의 곱상한 외모 또 그런 목소리를 대놓고 비웃거나 깔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동성연애자 같다고 하면서요. 네, 그렇죠. 확실히 이 BTS 방탄소년단이 우락부락하고 그런 좀 상남자 이런 스타일은 아니긴 하죠. 네, 근데 또 퍼포먼스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격렬한 안무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칼군무로 딱딱 해내거든요. 멋있어요. 예,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격렬한 춤을 추면서도 또 노래는 안정적으로 부르거든요. 그리고 또 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방탄소년단은 스스로 곡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랫말이 더 위로가 되고 가슴에 와닿는다고들 하죠. 네, 이 BTS 팬클럽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이 아미라고 다 똑같더라고요. 네네. 이 아미들은 이 BTS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노랫말이나 또 BTS가 던지는 메시지에 또 감동을 하고 열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점에서 방탄소년단을 단순히 가수를 넘어선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노래 가사를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쓰러져도 괜찮다, 슬픈 기억을 지우고 웃자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치유가 됐다, 새로 일어날 힘을 얻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팬층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처럼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딱 맞는 그런 또 가수이자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팬층은 아무래도 이 남자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들이 많겠군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데 처음에는 완전히 좀 소녀 팬들이 많았는데 점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팬층이 두꺼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미국에 유행하던 팝들은 마약, 또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가사, 게다가 또 야한 뮤직비디오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인기를 끄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BTS는 평화와 희망, 또 위로, 치유 이런 긍정적인 노래를 하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네.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 던지다 보니까 이 BTS 얘기만 나오면 선한 영향력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이 팬들이 방탄소년단 멤버의 생일이 되면은 사치스럽고 비싼 선물을 멤버들한테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부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환경을 위한 숲을 조성하기, 또 산책하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벤치 만들기, 이런 활동을 펼쳐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뭐 우리나라 가수가 또 세계 최고의 그런 빌보드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이 전 세계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왠지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BTS, 이 우리 네. 가수가 어떻게 해서 세계 최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서 뭐 이제 그 최선을 다했다는 게 그 첫 번째 이유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15시간 넘게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부 질투 어린 시선으로 시기하는 세력들은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흠집을 내기도 하지만요. 네. 이 특히 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도 일본 쪽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본 우익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우리가 마치 비겁한 수를 쓴 것처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데 열중을 해왔는데요. 사실 문화 지원책은 어떤 나라에서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원 규모도 훨씬 작고 또 되도록이면 방법도 문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또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자신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뭐 부단한 노력을 하면 될 건데 참 마음을 곱게 쓰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이렇게 침을 튀게 가면서 우리를 깎아내리다가 우리가 대단한 성과라도 거뒀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뭐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러면서 스며시 숟가락을 얹으려 하죠. 얼마 전에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BTS가 빌보드 1위 했을 때도 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일본 내에서도 4차 한류 붐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 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이 한류 열풍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 네네, 세계적인 그렇죠. 흐름 속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위치까지 오게 될 수 있었을까요? 뭐 빠른 경제 성장 속도, 그리고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단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거기에 우리 민족이 가진 고유의 힘도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민족이 가진 고유의 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운 것을 빠르게 흡수해서 우리 문화와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힘이라고 할까요? 중국이나 일본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그들만의 생활 방식을 고수합니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일본은 좀 어떻습니까? 일본은 스스로를 잘라파고스라고 부르거든요. 외딴섬의 대명사인 갈라파고스 군도에 재팬이라는 자신들 나라의 이름을 합성해서 잘라파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일본이 최고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해외여행도 잘 안 나갑니다. 우물안 개구리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의 젊은 층은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 문화에 열광을 하는 반면에 또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 국토나 인구가 작은 소국이라는 인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뭐 스스로 이렇게 고립 생활을 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일본 내에서 한류 붐이 불어도 인정을 크게 못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음식만 해도 김치나 김, 명란젓, 갈비 이런 음식들은 한국이 원조라는 걸 일본인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있죠. 김치를 기무치, 갈비를 가루비라고 부르면서요. 과거 일본은 기무치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다가 우리 김장 문화가 등재되면서 좌절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잘못했으면 뭐 우리나라 김치까지 빼앗길 뻔했네요. 네, 근데 잘 막았죠. 반면에 우리는 다른 문화라고 하더라도 좋은 게 있으면 빨리 받아들이고 그게 왜 좋은 건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에 맞도록 수정을 하고 발전을 시키죠.
영화를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극장에 가면은 우리나라 영화는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음향 기술이 워낙에 안 좋아서요. 그래서 배우들이 하는 대사가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그래서 차라리 자막이 나오는 외화를 보는 게 더 나았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할리우드 영화나 뭐 홍콩 영화를 자주 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벌써 아주 먼 얘기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80년대쯤이었는데 그때는 뭐 헐리우드 무비나 홍콩 느와르 영화, 뭐 무협 영화 이런 영화들한테 밀려서 우리 영화는 힘도 못 썼습니다. 그러다 이제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뭐 접속, 넘버 3, 공동 경비구역 JSA, 쉬리 이런 명작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죠. 또 한동안에는 또 조폭 영화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홍콩 느와르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영화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홍콩 영화나 헐리우드 영화가 아주 큰 뭐 밑거름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뭐 과거나 그런 사실을 부정하거나 또 뭐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죠.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 시상식장 뭐 가장 앞부분에 앉아있던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을 가리키면서 자신이 그 거장의 작품을 보면서 공부했다고 밝혔잖아요. 네. 이 문화라는 거는 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뭐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저도 웬 어르신께서 박수를 받길래 무슨 일인가, 네, 뒤늦게 좀 이해를 했었는데, 그때 시상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 감동을 해서 이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빌보드에서 1위한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도 또 마이클 잭슨의 춤동작을 따라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뭐 전 세계에서 마이클 잭슨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왜 따라 했냐, 불쾌하다고 막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클 잭슨을 떠올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 유족 측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까지 했죠.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우기면서 영향받은 사실을 부정을 하면은 표절이 되지만 춤동작 하나라고 해도 그 존경과 존중을 담아서 표현을 하면은 그게 오마주가 되는 겁니다. 네. 이 확실히 그 마이클 잭슨의 춤 동작을 요즘 느낌에 이렇게 맞게 좀 새롭게 재해석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식문화만 해도 그렇죠. 이 간소하게 먹는 이탈리아 피자에다가 토핑을 화려하게 올려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걸 보면 또 놀라고, 또 프랑스의 대표적인 과자인 마카롱 사이에 크림을 잔뜩 넣어서 뚱카롱을 만들어서 또 프랑스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짜장면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국식 짜장면으로 바뀌고, 일본에서 처음 만든 인스턴트 라면도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라면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손꼽히고 있죠.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남의 좋은 것을 또 이렇게 흡수를 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우리가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먹고 살기 힘들었던 과거,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햄과 통조림 콩을 이용해서 우리는 부대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웠던 과거조차도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